昨日夕方 요리사의 용기 있는 한 끼가 일본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제 난민으로 간주되어 불법 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도쿄의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하나코가 우연히 맞닥뜨린 시위 현장 한 곳, 그 체포 사건에서 비롯된 그녀의 인생 변화는 양국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코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정부와 한국 미식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생존은 때로 불법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코의 희망은 밥 위에 올려지는 작은 소스 한 방울이라는 한마디가 왜 양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요리로 저항하는 한 셰프의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도쿄의 하늘은 오늘도 무겁습니다. 한때는 맑고 푸르던 하늘이 언제부턴가 희뿌연 먼지와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죠. 하나코는 요리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처럼 빛나야 했지만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졸업생 중 누구도 꿈꾸던 레스토랑에 취직하지 못했으니까요.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따라 그리며 하나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삼킵니다.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노인들의 한숨 섞인 대화가 그 침묵을 더 깊게 만들고 있죠. 쌀값 상승, 물가 폭등, 정부의 무능함, 이 모든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버스 안의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하나코는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들자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려댑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쌀 수확량 60% 감소, 식량 위기 심화에 정부 대책 미흡, 민생고 항해 시위 격화, 검지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하나코는 입술을 깨뭅니다. 비슷한 뉴스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죠. 손가락이 멈춘 화면에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진이 떠 있습니다. 하나코의 눈동자에 그 긴장감이 그대로 비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좁은 현관에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하나코를 맞이합니다. 하나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라. 요리사의 꿈을 가진 23살 하나코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일의 면접을 생각합니다. 10번째 면접, 9번의 거절 끝에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음 날 하나코는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시내로 향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모두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하나코는 거대한 인파에 휩쓸립니다. 손에 든 이력서 파일을 꽉 쥐고 인파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처음에는 평화롭던 시위는 어느새 격렬해져 있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 경적 소리,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뒤섞여 하나코의 귀를 울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바닥에 땀이 차오릅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순간 하나코의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됩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노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나코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면접에 가야 해, 위험해. 하지만 저 할머니는 내가 아니면 누가. 다음 순간 하나코의 발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일으키려는 찰나 강한 힘이 하나코의 팔을 잡아챕니다. 방패와 헬멧을 쓴 경찰의 차가운 눈동자가 하나코를 노려봅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가 이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낸 이틀은 악몽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금속성 소리. 하나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꿈꾸던 요리사의 삶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하나코의 체포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시위의 얼굴, 용감한 요리사,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 원치 않게 상징이 되어버린 하나코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현관에 서 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여 가고 있었고 멀리서는 여전히 시위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하나코의 심장을 울립니다. 그날 밤 하나코는 꿈을 꿉니다. 쌀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요리를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자 현실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모든 면접이 취소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시위의 얼굴이 된 그녀를 누구도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하늘처럼 그녀의 미래도 회색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 어둠을 밝히기에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집 앞 우편함에 또다시 취업 거절 통지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코는 무감박한 손길로 그 편지를 집어들고 한숨을 내쉽니다. 한 달 전 체포 사건 이후 이것이 15번째 거절이었죠.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넣으며 하나코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보내도 회신조차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체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취업 사이트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죠. 좁은 아파트의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풍성했던 식탁이 이제는 초라해졌습니다. 쌀을 아끼기 위해 감자를 주식으로 먹는 날이 많아졌고 생선이나 고기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코는 어머니의 마른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일자리를 잃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약값, 치료비가 가게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녁 준비됐어. 하나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하나코는 정신을 차립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어머니의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동생 타케시의 불안한 눈빛. 하나코는 밥을 입에 넣으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나코는 슬며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비밀 채팅방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미랑선 정보, 새 삶을 찾는 이들을 위한 통로, 한국행, 내일 밤 11시, 요코하마 항구 창고 뒤편. 손가락이 떨리며 하나코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일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불법이자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중에 몰래 짐을 꾸리는 하나코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작은 배낭에 담습니다. 요리학교 졸업장, 할머니가 주신 요리칼, 가족사진 한 장,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저축. 떠나기 전 하나코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다음 날 밤, 하나코는 요코하마 항구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창고 뒤편에 도착합니다. 낯선 이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돈을 요구합니다. 하나코는 떨리는 손으로 저축해둔 돈을 모두 건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좁고 낡은 배에 몸을 실은 하나코는 검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일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 마치 꿈 같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웁니다. 배 안에는 하나코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나코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눈을 감습니다. 요리사로서의 꿈,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옵니다. 항해는 예상보다 길고 험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배를 흔들고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힐 듯한 밤을 보냅니다. 식량과 물은 제한적이었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코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머릿속으로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떠올리며 견뎌냅니다. 언젠가 다시 주방에 설날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버티고 있었죠. 마침내 이틀 밤을 지나 한국의 작은 항구가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상륙하는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코의 심장은 튀어나올 듯이 뛰었죠. 발을 디딘 낯선 땅의 감각이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브로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돈 더 내. 서툰 일본어로 브로커가 말합니다. 하나코는 당황합니다. 이미 모든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브로커는 듣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하나코는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남은 건 몇 장의 지폐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빼앗긴 후 하나코는 서울 외곽의 어둡고 낯선 골목에 홀로 남겨집니다. 깊은 밤, 하나코는 낯선 도시의 불빛 아래 서 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공포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작은 식당의 불빛이었습니다. 하나코는 천천히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불빛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코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요리사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들어서자 후텁지근한 주방 공기가 하나코를 감쌉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칼질 소리, 요리사들의 외침이 어우러져 활기찬 교향곡을 이룹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이 공간에서 하나코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젯밤 작은 한국 식당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지호 덕분이었죠. 지호는 한국계 일본인 셰프로 서울의 유명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하늘정원의 부주방장입니다. 주방 구석에서 하나코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지호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 조심해. 내가 일본에서 왔단 사실, 특히 불법으로 왔단 건 아무도 모르게.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호가 마련해준 설거지 일은 그녀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방 끝자락에 자리 잡고 하나코는 그릇을 닦기 시작합니다. 손에 닿는 도자기 그릇의 질감, 주방에서 풍겨오는 향신료 냄새, 요리사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하나코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나코는 조금씩 주방의 리듬에 적응해 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요리사들의 손놀림을 쫓습니다. 어떻게 칼을 쥐는지, 어떻게 불을 조절하는지, 양념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늦게 주방이 정리된 후 혼자 남은 재료로 몰래 요리 연습을 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지호가 그런 하나코를 발견합니다. 요리에 진심이구나. 지호의 말에 하나코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호는 하나코가 만든 요리를 맛봅니다. 한국 재료로 만든 일본식 요리, 독특하고 신선했습니다. 내 손맛이 특별해. 앞으로 야간에 주방을 쓰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그 말은 하나코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설거지를, 밤에는 요리 연습을 하는 일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코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에서 온 아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나코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열심히 듣고 지호에게 틈틈이 표현을 물어보았죠. 하지만 항상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길에서 경찰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누군가 자신을 유심히 볼 때면 숨이 막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이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그녀를 짓눌렀죠. 그런 와중에도 주방은 하나코에게 안식처였습니다. 칼을 잡고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서히 하나코만의 요리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법에 한국의 맛을 더한 독특한 퓨전 요리. 가끔 지호는 하나코가 만든 요리를 스태프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때마다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의 소믈리에 유진이 하나코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혹시 그 일본 시위 영상 속 요리사 아냐? 그 말에 하나코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도망쳐야 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할까? 공포에 휩싸인 하나코에게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걱정 마. 비밀은 지켜줄게.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니까. 유진의 도움으로 하나코는 사쿠라 엑소더스라는 비밀 커뮤니티를 알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일본을 떠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온라인 메신저 앱의 비밀 채팅방에서 그들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하나코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오프라인 모임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들 모두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일본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그중 미카는 환경운동가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 탈출했고 사유리는 폐업한 가족 농장의 빚을 피해왔습니다. 각자의 슬픔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은 하나코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미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출입국 당국의 단속 정보, 안전한 직장 정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이 오갔습니다. 하나코는 그들과 함께하며 처음으로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도쿄에서 홀로 감내했던 절망과 달리 여기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연대감 이면에는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경찰차를 마주칠 때마다, 직장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을 겪어야 했죠. 한편 레스토랑에서 하나코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간단한 전처리 작업도 맡게 되었고, 때로는 지호의 지도 아래 특별 메뉴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가정식의 따뜻함과 한국의 대담한 맛을 결합한 하나코의 요리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는 하나코가 개발한 메뉴 사진을 찍어 레스토랑 SNS에 올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만남, 새로운 맛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죠. 하나코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과 요리하는 모습이 일부 담겼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게시물은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퓨전 요리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레스토랑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하나코는 불안해졌습니다. 더 많은 노출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이 급하게 달려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요리 사진 아래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이 요리 스타일, 도쿄 시위 영상 속 그 요리사 아닌가요? 하나코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사쿠라 엑소더스 채팅방이 긴급 메시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에서 경제 난민 송환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로 탈출한 자국민들을 강제 송환하기 위한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었고, 특히 시위 관련자들을 우선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눈에 띄는 타겟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쿠라 엑소더스 채팅방은 날이 갈수록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관 신분으로 한국의 비밀 요원들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일본의 국가 체면을 실추시킨 이들을 찾아내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와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주쿠 출신 마리코가 사라졌어요. 오사카에서 온 켄지를 누군가 미행하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이 묘하게 일본어 억양으로 질문해왔어요. 하나코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손톱을 깨뭅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올라온 그녀의 요리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칼 쥐는 방식, 도쿄 시위 영상의 그 요리사와 똑같은데 누가 이 사람 위치 아시는 분? 망명자 추적 프로젝트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방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 주방을 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지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나코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하나코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매번 다른 경로로 돌아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코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사쿠라 엑소더스의 핵심 멤버였던 미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그녀의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손 남겨진 채 사람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회원들 사이에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미카는 잡혔어. 강제 송환된 거야. 누가 그녀를 밀고 한 게 틀림없어. 그날 저녁, 하나코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레스토랑에 남아 새 메뉴 개발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진 시간, 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코, 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 얼굴이 나온 사진이야. 하나코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호는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레스토랑 손님이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하나코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도쿄 시위의 상징, 요리사 하나코 서울에서 발견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너도 시간 문제야. 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연계된 요원들이 사쿠라 엑소더스 멤버들을 하나둘 잡아가고 있어. 그날 밤, 하나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의 소리 하나하나에 놀라며 짐을 꾸려야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서울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하나코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모퉁이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하나코를 향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코는 본능적으로 길을 돌아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을 헤집으며 달렸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곳은 레스토랑뿐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하나코는 마침내 레스토랑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지호, 문을 열자마자 하나코가 외쳤습니다. 평소 조용한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코를 주방 안쪽 창고로 재빨리 이끌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정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누군가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까? 일본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하나코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하나코는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지호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한국인만 고용합니다. 지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다고 요구했지만 지호는 위생 규정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끝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를 숨기고 있다면 당신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창고 안에서 하나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 때문에 지호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호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하나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호씨, 이제 떠날게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돕는 이유를 알아? 30년 전 내 어머니도 너처럼 일본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왔어.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내 눈빛에서 어머니를 봤어. 하나코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나코, 넌 그냥 요리사가 아니야. 내 요리가 목소리야. 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 지호의 말에 하나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코는 지호의 도움으로 레스토랑 근처 숨겨진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사쿠라 엑소더스 채팅방은 이제 거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멤버들이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채팅방을 떠났습니다. 미카, 사유리,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코는 그들이 강제 송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의 체포, 미랑, 서울에서의 숨바꼭질.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요리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내 요리가 목소리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하나코는 결심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방식으로 싸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요리로, 그녀의 진정한 목소리로. 다음날 아침 하나코는 지호에게 담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사라진 사쿠라 엑소더스 멤버들을 기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연애를 준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지만 그 또한 이 싸움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남은 사쿠라 엑소더스 회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기에 암호화된 메시지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일 퓨전 연애에 목소리를 담은 요리라는 이름의 익명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늦은 밤 주방에서 하나코와 지호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각 요리는 사쿠라 엑소더스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였던 미카를 위한 바다의 속삭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어촌을 상징하는 생선 요리, 농부 출신 사유리를 위한 잃어버린 노은, 기후변화로 변한 농업 환경을 표현한 쌀 요리. 모든 요리에는 일본과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독특하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음식 전문 사진작가이자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운영하는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하나코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이 특별한 연애를 익명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익명의 셰프들이 준비하는 비밀 연애,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초대장은 미식가들과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매일 밤 창문 밖을 살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본 요원들이 여전히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연애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억압에 맞서는 평화로운 저항이자 사라진 친구들을 향한 헌사였습니다. 연애 당일 서울 외곽의 작은 창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공간을 마법처럼 꾸며놓았죠. 천장에는 일본과 한국의 전통 문양이 어우러진 천이 드리워졌고, 벽면에는 사쿠라 엑소더스 멤버들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추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양국의 꽃으로 장식된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각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간히 눈물이 맺혔지만 요리를 완성해가는 손길은 단단했습니다. 지호는 그런 하나코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주방에 들어와 알렸습니다. 하나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음식 저널리스트, 유명 셰프, 사회운동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SNS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익명의 초대에 호기심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죠. 민지는 각 테이블에 설치된 작은 태블릿을 작동시켰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진과 이야기가 온라인에 공유될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봄의 기억이라 이름 붙은 전체 요리였습니다. 도쿄의 벚꽃과 서울의 진달래를 모티브로 한 이 요리는 하나코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요리와 함께 짧은 이야기를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이 요리는 고향을 잃은 이들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 모든 것이 변하기 전의 추억.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식을 맛보았지만 곧각 요리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카를 위한 바다의 속삭임, 사유리를 위한 잃어버린 노은, 그리고 다른 사쿠라 엑소더스 멤버들을 위한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비밀 연애의 모습과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샵 목소리를 담은 요리가 SNS에서 뜨였고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평화로운 저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메인 코스가 나올 때쯤 하나코는 주방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주변에 검은 차량 몇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일본 요원들이 그들의 행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미 우리 이야기는 세상에 나가고 있어.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며 하나코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요리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밥 위에 올려지는 작은 소스 한 방울이라는 이름의 디저트였죠. 일본 전통 와가시의 형태를 한 이 디저트는 한국의 감과 대추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달콤함 속에 숨은 쌉싸래한 맛은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디저트가 나가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포스팅과 함께 하나코의 전체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억압받는 경제 난민들의 현실, 일본 정부의 비밀 송환 작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맞서 요리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긴 글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주방으로 향할 때 하나코는 차분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사라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 아무도 널 침묵시킬 수 없어. 요원들이 하나코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뒤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카메라 앞에서 하나코를 강제로 연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하나코의 이야기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비밀 송환 작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경제 난민들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쿠라 엑소더스의 실종 멤버들의 행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강제 송환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나코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호의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정식 셰프로 일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담은 요리라는 특별 메뉴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변화를 향한 외침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이제 하나코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처럼 그녀의 삶도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정말로 밥 위에 올려지는 작은 소스 한 방울처럼 작지만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